예,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일선 교사들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집회에 참여한 초임 교사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초임인 저에게 학폭 터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저 내가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서 학폭으로 번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정도는 들어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괴롭힌 아이는 철저히 사회적 매장을 당해야 한다. 답사를 갈 때 동의 없이 몰래 따라와서 교사를 도찰하는 행위. 더 이상 우리 아이가 참지 못하면 그 애를 때릴 것 같다는 등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덤과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저 이런 직업인가 보다. 묵묵히 견디면서 정신 차려보니 정신과 상담을 예약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보신각에서 선생님들이 다 모였는데 이거는 누군가의 집회의 주최 측이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SNS를 통해서 모여보자 스스로 모임이라고 합니다. 왼쪽이 그렇고요. 오른쪽은 또 전교조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리긴 했습니다. 보면 화면이 좀 다르죠? 들고 있는 피켓 색깔도 다르고요. 자, 이정원 논설위원. 이 아까 연단에 올라섰던 초등학교 신임 교사라는 분이 내가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정신 차려보니 내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폭발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학생 인권을 중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권이라든지 교사로서의 어떤 수업권이 약간 침해된다는 이런 이게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 일선 교사들이 상당히 많은 폭력과 갑질과 불공정, 폭언, 모욕 이런 것들이 이제 시달렸다는 그런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삼중보호라고도 하는데요. 교권은 추락하는데 어떻게 존경을 못 받는 풍토는 또 있고 또 합당치 않다고 느껴지는 처우,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숨진 극단 선택을 한 교사의 경우에는 지금 그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또 서초구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땅히 호소할 때도 없는 이런 교사들의 울분이 폭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이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지금 그 서초구 서희초 학교 앞에는 화환만 한 1,500개가 나왔다고 하고 학교 담장을 다 둘러가면서 이제 교사들이 줄을 서서 지금 추모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번에 조금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지난해만 해도 교사들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라고 답변한 어떤 여론조사에서 한 95%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답변이 나왔었는데 정말 이 정도였나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장 변호사님. 네. 오늘 저희가 초등학교 교사가 낸 성명서 들고 있는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교사 성명서라고 하면서 학부모에 의한 인권 침해 여부, 이런 교육 당국이 이걸 방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에 의하면 조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무차별적인 폭언, 신체적 폭력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생존권 보장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다. 자, 지금 선생님들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권 침해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침해 사례들이 있는지. 일단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학교 측에 문제 제기를 한다기보다는 또 교육청 측에 먼저 연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선생님들께 교권 침해를 누구로부터 당했냐라고 물으면 사실 한 절반 가까이가 학부모로부터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학생보다는 학부모.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교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을 교장 선생님이나 교관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면 즉각적인 휴가나 아니면 분리 조치 등을 하도록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만 그렇게 처리를 실제로 하다 보면 학교에서 은폐하려는 거냐 뭐냐라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또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 현실 속에서 현장에서 교육자들이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 해당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한 아이가 같은 반 아이의 이마를 연필로 좀 긁으면서 학교 폭력으로 문제가 비화됐는데 이 부분이 사실 그 현장에서 잘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라는 교사들의 제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다라고 알려지는 바로는 당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변호사다. 왜냐하면 지금은 학부모의 직업을 이 교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알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다른 정보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먼저
학부모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일 처리를 그렇게 하느냐, 아이들 어떻게 대관절 교육 현장에서 케어하고 있는 거냐, 당신 선생님이 맞느냐라는 취지의 폭언도 있었다는 이런 전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예, 서 변호사님, 과연 교육 현장의 교권의 추락이 어떤 일 때문에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이제 교원 단체에서는 이게 학생 인권 조례,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선생님들의 권위가, 선생님들의 인권이 오히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저는 옛날에는 이제 그 군사부 일체할 때요. 그때는 이제 그 서성이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게 옛날에 우리 서성은 부모님과 똑같이 이게 존경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학생 인권 조례 내용을 이렇게 봐도 너무 심해요. 대표적으로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차별받지 않은 권리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평등권을 하더라도 합리적 차별은 되는 거 아닙니까? 불합리한 차별은 안 되지만 그렇다면 이게 잘하는 학생은 칭찬해주고 또 이게 못하는 학생은 질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차별받으면 안 되니 그럼 이게 칭찬이나 격려도 못하는 거냐? 이런 게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칭찬을 하면 상대방한테는 왜 쟤만 칭찬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원래 헌법의 평등 개념에도 안 맞는 과잉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휴식권도 있다. 휴식권. 이 말을 이게 저도 일일 교사로 제가 강의를 갔더니 많은 학생들이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 진로 특강을 갔어요. 몇 학년? 중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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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이게 자고 있어도 이게 함부로 혼내거나 깨우지도 못해요. 휴식권이 있다. 이런 게 권리도 있고. 예. 또는 이제 요즘 뭐 핸드폰 있잖아요. 가지고 이게 찍는다든지 이런 게 사생활의 자유에서 휴대전화로 이게 선생님 녹음이나 촬영 이런 거는 이게 명백한 교권 침해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거는 이게 빨리 개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당연히 학생의 인권은 강조돼야 되죠. 올라가야 되죠. 근데 보면 소지한 휴대전화로 교사 녹음을 촬영한 사례도 있었고요. 사실 이렇게 저희도 예전에 보여드렸던 장면이 있는데 학생이 이렇게 뒤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영상도 있었는데 아니 잠자는 학생이 공부하라고 깨우는 것도 안 되고 휴대전화 요즘에는 이제 걷어가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휴대전화를 막 그러면 공부하는 중간에 막 사용해도 나무랄 수 없고 어떻게 그러면 과연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라는 것이냐. 여기에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돌아오는 건 소송이고 학교에서 책임져지도 않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들이 결국은 폭발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교사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어디 마땅히 호소할 데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나라만 해도 교사들의 어떤 교권 보호가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애 상담을 해봤을 때는 이제 따로 거기는 그 담임 외에 카운슬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그 교육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학생의 손해에 대해서는 교사 책임을 또 인정하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도 약간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뉴욕주 같은 경우는 그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최장 15일까지 구금을 하고 또 벌금 $250를 물린 사례들이 있고요. 위스콘신 주만 해도 또 $300 벌금 부과한 사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의 과도한 어떤 뭐 불만이라든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도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하겠다라는 어떤 경고이자 상징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좀 참고할 만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이민찬 부대님, 정부 여당, 특히 교육부 등등에서도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좀 지나친 면이 있다, 수정이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여러 비판과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교사가 제보를 했는데요. 이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교사분들이 근조 리본을 여러 SNS에 게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간섭을 한 학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좀 중단되어야 하고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교사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 퇴근 이후 또 근무 시간이 아닐 때는 사생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 정부 여당에선 이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생의 인권만큼이나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